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 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 지표입니다. 드디어 한국 시간으로 14일 목요일 새벽 4시 30분에 오랜만에 BJ 파월 타임이 다가왔습니다. 시장에서는 2024년도 금리 인하를 최소 5번을 보고 있지만 과연 점도표에는 금리 인하를 몇 번 한다고 예측을 할지, 거기에 더불어서 전고점에 도달하고 있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파월은 어떠한 말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매파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제가 지표 발표에 따른 홀짝 베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내일 FOMC에서 발언할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예측으로 인한 홀짝 베팅은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최근에 11월 초 하락을 마친 후 상승을 할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이쯤까지 올라가면 조정 좀 오겠지, 눌림 좀 오겠지 했는데까진 좋았는데 여기서 롱비중을 다 덜고 난 아래에서 다시 잡아야지 하는 투자 마인드. 과연 위아래 다 발라먹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이 채널을 운영하는 저도 불가능한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달러인덱스 DXY 주봉 차트로 영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달러인덱스는 하방 구름대 안에서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딱 대충 보아도 노란색 라인 구름대 하단 부근을 깨고 내려오면 국내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대세 상승장으로 들어간다고 알려줍니다. 물론 달러인덱스가 103 아래로 내려간다면 당연스럽게도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아래로 쭉 밀릴 테니 달러로 인한 시드머니가 큰 분들은 한차손으로 인한 손해는 역시나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수익률로 한차손을 커버할 수 있겠다고 본다면 저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지만 정말 몇 억을 달러로 보유한 분들이라면 10년물 국채 금리 이주봉입니다. 아무래도 현재 TMF 매수한 분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심플하게 2024년도 여름가을까지 3.5% 정도까진 내려갈 거라고 보지만 그 아래로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재 4.2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갈 룸이 어쩌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TMF로 수익 낼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해졌다고 보기 때문에 전 여전히 한 종목 SOXL 상품만 매수 매도할 생각입니다. 인버스 주봉입니다. 제가 11월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해칭 용도로 소량 들어가는 거면 말리지 않겠지만 비중 크게 인버스 들어가시는 거면 좋지 않다라고 했고요. 저 또한 해칭 용도로 소량 들어가 보고 손절도 하곤 했지만 어차피 롱비중이 훨씬 컸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 상품입니다. 다만 현재 주봉 상태를 보니 앞으로 2에서 4주 안에 세 번째 파동 모양이 얄쌍하게 만들어지고 위로 턴해버린다면 대략 1월 정도의 지수 조정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은 너무 느리니까 2일봉으로 와서 보면 세 번째 파동이 아직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인버스 매수하면 안 됩니다. 골드크로스가 나올 때부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골드크로스 기간이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한 배수 인버스 PSQ라서 하락 비율이 적어 보이지만 3배수 상품으로 골드크로스 구간부터 매수했더라면 SOXS 기준으로 대략 마이너스 30% 정도 때려 맞은 후에 인버스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해칭 용도로 인버스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인버스 투자하기엔 적기는 아니다. 내가 능력이 된다면 그건 알아서 잘 하신답니다. QQQ ETF 일봉입니다. 2021년 전고점까지 고작 2%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솔직히 여기서 롱비중 100%라면 본인 선택이겠지만 전 무조건 분할 매도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아무리 주가가 더 상승할 힘이 있고 산타랠리를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언제 주가가 아래로 획 꺾여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평소 현금 비중은 늘 20에서 30% 보유하자는 게 제 마인드입니다. 물론 저번 주 댓글에서처럼 사팔사팔하지 않고 홀딩하면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겠으나 그것 또한 어차피 결과론이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전 3배 레버리지 상품을 무조건 홀딩해서 고점에 팔 자신이 없습니다. 일봉으로 와서 보면 시나리오는 단순합니다. 파월로 인한 눌림이 없다면 그냥 그대로 정고점 돌진인데 솔직히 이번 주에 정고점 돌진하면 다음 주에 과연 산타랠리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2에서 3일 눌림이 오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눌림이 오면 매수하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역시나 생각이 많아질수록 어려워지는 듯 합니다.
SOXX ETF 또한 전고점까지 고작 2% 정도 남았습니다. QQQ와 대응 방향성은 크게 다르게 없습니다. 눌림을 줄 거니 아니면 전고점 도달 후에 눌림을 줄 거니 이것이 문제도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패턴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눌림 따윈 없다 전고점 가즈아이고요. 두 번째 눌림을 주면서 다음 주에 전고점 돌파 흐름. 세 번째 여기서 상승을 끝내버리고 조정장 모드로 진입을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면 어차피 상승이니 홀딩해도 되지만 세 번째로 흘러간다면 저번 주에 매수했던 SOXL 상품 보유자분들은 수익이었던 금액이 하락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수요일에 하락을 예상한다면 두 번째 보라색 파동이 아래로 내려온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순 없지만 이 일봉으로 와서 보니 아직 세 번째 파동이 위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장에는 조정장으로 들어갈 만한 요소가 없다입니다. 단편적으로 일봉만 보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는 인간지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수요일 이후 조정이 나왔다고 했을 때 다시 올라갈 때 현재 고점을 돌파할 것인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롱 비중 100% 가까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신고가 돌파한다는 희망으로 분할 매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일단 눌림을 온몸으로 맞았다고 보자고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전고점 26.50달러라고 가정을 하고 그 부근에도 안 팔고 버텼는데 다시 아래로 쭉 밀리면서 조정장이 온다면 고로 분할 매도 스타일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만 전 비록 수익을 더 크게 못 낼지라도 분할 매도 원칙은 뚜렷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어제 좀 팔았습니다. 물론 저는 눌림이 온다면 그 이후에는 2021년 전고점을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눌림이 올 것 같다고 롱 비중 다 덜고 나서 아래에서 다시 담아서 수익을 내야지 했다간 눌림이 안 오면 누굴 원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분할 매도로 롱 비중은 남겨둔 채로 눌림이 오면 눌림 기회의 비중을 다시 채우고 눌림이 오지 않고 투더문을 하면 이미 보유한 롱 비중으로 수익을 내면 된다고 봅니다. 롱 비중 풀로 전고점까지 무조건 존버, 홀딩.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사랑하는 테슬라 이주봉입니다. 테슬라는 무조건 260달러를 넘겨야지만 300달러를 넘기는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현재 테슬라 차트만 보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지만 하방구름 대안으로 테슬라 주가가 들어온다면 260달러를 넘기는 게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일봉으로 와서 보니 그래도 어제는 하방구름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매수 세력이 붙은 듯 보입니다만 만약에 수요일부터 제 시나리오대로 지수 눌림이 발생을 한다면 결국 테슬라 또한 단기적으로 23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산타랠리를 예측한다면 결국 다시 올라가긴 할 건데 손익비로 따져본다면 역시나 저는 테슬라 투자보다는 반도체 투자가 훨씬 좋아 보입니다. 주식 여러 가지 종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에 오로지 롱숏 투자를 한 종목으로만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영상은 15일 금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